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 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 분리 등 정부의 개편 방향을 밝히고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 개정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는 모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향후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KBS 라디오에 출연한 신경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담화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려면은 회견의 형식을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질문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담화였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 바로 순방을 가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제일 어려운 게 원자력 사고인데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안전 얘기를 좀 원자력 안전 문제를 한마디라도 거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고요. 없었다. 네. 네, KBS 지금 신보도 지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생략이 아니냐, 외면이 아니냐, 치명적인 무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내용과 어떤 수위, 이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저께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면 아마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금 34일 만에 본격적인 사과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인 사과가 처음이었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네.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미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유족들을 미행하던 정복과 사복 경찰들을 적발했을 때 또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한테 와서 왜 자기한테 아까 지나가면서 쳤냐, 그래서 시비를 자꾸 걸더라며 신변보호차 뒤를 따랐다는 경찰 주장의 허구성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안산 단원경찰서 이 형사들이 사복 차림으로 우리 유가족들을 미행했다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버스 2대로 이제 진도로 가고 하던 중에 저녁 7시경에 고창에 있는 고인돌 휴게소에 내려서 이제 우동이나 한 그릇씩 저녁으로 먹으려고 내렸는데 그 매점 안에 들어갔다가 많이 얼굴을 보인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려고 손짓을 했는데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러냐, 그러고서 다 부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결국에는 한 15분 만에 본인이 경찰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시비를 걸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왜 자기한테 아까 지나가면 쳤냐,
그래서 뭐 시비를 자꾸 걸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경찰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냈다고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게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이제 그분도 경찰이었어요. 아하. 예. 그럼 두 사람 다 모두 경찰이었다는 얘기인데, 한 명은 그렇죠. 신분을 아닌 것처럼 얘기했고, 두 번째 분은 거의 뭐, 역공을 했던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었고, 그래서 여기 왜 우리를 쫓아다니느냐, 이행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혹시 뭐 가시다가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호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분을 감출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예, 그래서 뭐 설사 갖췄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목적을 밝히고 또 신분을 밝히면 됐는데, 예. 두 분 다 반응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부인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안 그래도 이미 그 전부터 몇몇 분들이 이상하다, 뭐 같은 차가 자꾸 보인다, 또 누가 같은 사람이 뒤에서 자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KBS 기자협회가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나선 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1TV는 오늘 오전 뉴스 프로그램인 6시 뉴스광장을 20분 단축 방송한 데 이어 오전 9시 30분 뉴스 930을 결방하고 대신 다큐멘터리 세계는 지금 재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보도국에서 오늘 새롭게 제작된 리포트는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른 뉴스 프로그램의 결방 등 방송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제작 거부를 결의한 KBS 기자협회는 오늘 오전 총회를 열어 제작 거부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거부한 길 사장은 오늘 오전 사무실로 출근해 제작 거부 관련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한 권오현 KBS 새 노조위원장은 길 사장이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세영 본부장이 오늘 발령이 났는데, 네. 일단 근데 또 오늘 새로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던 김시곤 보도국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백운기 보도국장, 네. 이 또 사퇴를 했습니다. 아, 백운기 국장이요? 예. 자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듣기로는 네. 기자총회에서 김환영 사장의 발언을 네. 듣고 그에 대한 좀 실망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네. 또 사퇴를 했고, 이미 부장단들이, 보직 사퇴를 한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팀장들, 그 밑에 이제 보통 이제 개통을 본다면, 본부장, 국장, 그 다음에 부장, 팀장, 이런 이제 평기자 이렇게 나가는데, 네. 지금 팀장까지도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평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체력이 그렇죠. 완전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KBS 보도국은 현재, 무정부 상태 또는 지휘체계가 전혀 없는, 본부장만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임 본부장만 있는데 본부장의 의사를 받들어서 수행을 할 아무런 수족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뉴스가 20분짜리라도 만드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군요. 그렇죠. 대개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인 부장, 차장, 고참 차장들이 이렇게 연합통신 맞습니다. 우락가이라 그러나요? 기자들 말로. 예. 이렇게 해서 자료 화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장들 총사퇴했고 백운기 선글라스 백운장이 또 바로 나갔네요. 백 국장이.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계속 임명되는 이후에도 네. 병원 신세를 계속 주셨고 그런데 아마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국장단이 김환영 사장과 아마 미팅이 한번 있었나 봐요. 네. 그 자리에서 보도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사장이 사퇴해 주실 것을 아마 국장단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백 국장을 위시한 다른 국장들이 예, 김환영 사장에게 용퇴하라. 예. 이 정도 되면은 그건 약간 즉시 용퇴라기보다는 이제 좀
시점을 두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용퇴해달라는 수준에서 뭐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국장들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이제 기자총회 자리에서 발언은 완전히 자기 책임은 없다. 그대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이어지면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결국 또 사퇴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오운 위원장님. 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길환영 사장이 지금 사면 초과 같은데 예. 그럼에도 이렇게 굳건히 버티려고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임명권자 청와대가 아니면 지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새노조에서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했는데 90% 이상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불신임률이 98%가 나왔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2%만 신임을 한 셈이죠. 내부적으로.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지듯이 간부들조차도 지금 보도본부뿐만 아니라 TV 제작본부, 라디오센터, 오늘은 또 그 시청자본부, 경영직군이 있는 시청자본부까지도 팀장들이 잇따라 지금 사퇴를 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한 수백 명이 됩니다. 한편 S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KBS 사장을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현행 임명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KBS 사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표님께서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이 KBS 사태 지금 어떻게 보세요? KBS 사태는 지난 MB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그 언론 통제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S 사태는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준 또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KBS 사태가 어떻게 그 발전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의 문제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저는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공영방송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S 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법이 저는 국회에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을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법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러한 그런 어떤 KBS 제2의 KBS 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KBS 사장의 임명 절차 부분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특별 성명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여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제주에는 20에서 60,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4도, 습도는 35%입니다. 라디오 뉴스케이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